네, 8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서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초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딱 하나죠. 아직 한 방 더 남았을까? 그러니까 이번 덤핑 이후에 한 방 더 남았을까? 살짝 반등해 주긴 했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 해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다, 이번에는 지금 좀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의미 있는 랠리 준비를 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좀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방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불확실성에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데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 그 자체에다가 악재가 더해지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라켓 슈페드히에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눈 거는, 먼저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서 회복이 임박했다라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할 경우에는 28,3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반면 24,9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인데 롭 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20% 정도 추가 하락을 해서 2만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4,7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지지라인을 구축한 뒤에 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세가, 이번 급락 이후의 반등세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만 달러 후퇴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든 거는 이 KT 스톡튼이에요. 이 양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맞아요. 적중도가 높다 보니까 약간 월가에서는 차트 여신이라는 어떤 별칭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양반인데, 이번에 딱 제시를 한 게 지금 25,200달러가 다음 지지선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26,600달러까지 후퇴 가능성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후퇴 방향에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T 스톡튼조차도 2만 달러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서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단계별로 진행을 할 때 지금 단계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매수를 막 빠르게 단행하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리,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강세론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20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실현 가격에 근접해서 후퇴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실현 가격이 23,300달러야. 다시 말해서 지금 2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20개월 최저 RSI를 이번에 기록을 했어. 그래서 통상 지금 비트코인은 RSI가 30 미만일 때 이후에 30 미만을 찍으면 랠리 이런 상황을 반복을 했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28%에서 60% 수준으로 반등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RSI가 엄청 낮기 때문에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8에서 60% 수준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여. 중요한 건 지금 주간 종가가 아니라 주간 종가가 어디로 향하는지야. 그러니까 이번에 주간 종가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말해서 RSI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주간 차트. RSI가 보면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럼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매수세를 통해서 조금 더 내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T애널리스트, 지금 상승형 삼각 패턴을 통해서 이게 패턴이 잘 완성되고 나서 급등 랠리 2017년, 2021년도 똑같았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이번에 급락을 했지만
지지라인 잘 받쳐주고 있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지라인 잘 받아주고 있어서 여기서 잘 나아가면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랠리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지라인 빠지면 문제인 건데 상당히 견고한 지지라인이 지금 지지세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방향을 향하게 될지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 어디까지 2만 달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장기 트렌드 지지라인은 잘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시즌과 맞물려서 추가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53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을 좀 해줬는데 이건 사실 조금 리플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해석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된 해석은 아닌데 오히려 조금 너무 과장된 해석 부분인데, 그게 좀 긍정적으로 시세를 좀 밀어올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0.53달러 위에서 지지세를 잘 확인할 수 있을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0.53달러 지금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면 0.656달러, 그리고 나서 0.61달러 가능성, 반면 후퇴할 경우에는 0.41달러까지 추가 급락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흐름 잘 가고 있다요.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지지라인은 0.5268달러, 그리고 0.3917달러, 저항라인은 0.6649달러, 0.9309달러,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잘 가고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마 흥미로운 상황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얘기할 때 지금 0.52달러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0.39달러대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크 디펜더 같은 이런 맥시멀리스트도 XRP가 지금 흐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0.39달러대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어떤 의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부분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 요청 입장문에 이런 문구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이게 지금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가 인정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과장 해석입니다. 이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디지털 자산에 항소 의사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맥락적으로 좀 보면, 이번에 SEC가 지금 입장문에서 얘기한 걸 좀 맥락적으로 봐야 되는데, SEC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리플과 테라 모두 이 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가짜다. 투자 계약의 대상이 반드시 증권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코딩이든 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매매 행위가 있었다라면 그건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당연히 개소리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제가 착한 부자님한테 오렌지 100개를 팔았으면 그게 다 투자 계약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설사 그걸 돈을 받고 팔았더라도. 이게 지금 SEC가 급한 겁니다. 굉장히 급해서 XRP에 대해서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이 자칫 지금 테라폼 랩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SEC와 관련된 사건들이 또 많이 지금 걸쳐 있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은 지금 끊고 싶은 거예요. 홀딩을 해서 중간 항소 요청을 하면서 연방항소법원으로 지금 시선을 좀 돌려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지금 뭐랄까,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심지어는 곡해된 거죠. XRP 커뮤니티에서 리플에 친화적으로 곡해할 법도 했어요. 멘트가
아니 디지털 자산이 모든 디지털 자산 하물며 그게 컴퓨터 코드로 돼 있더라도 그게 그 자체로 자체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 증권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항소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멘트를 넣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 XRP가 증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XRP가 증권이 아닌데 중간 항소를 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독이 된 거죠. 오독이 된 건데 재밌는 거는 폭스 비즈니스, 엘레노 테렉 같은 그런 애들까지도 오독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원어민들이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왜곡을 했다라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조금 어떤 의도성을 제외하고 결론만 놓고 보면 과장 해석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단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날레시아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 재판 일정까지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증거 갈래타기의 데드라인이 12월 4일이고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을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양측에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SEC가 중간 항소를 지금 내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걸 승인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연방항소법원으로 가서 연방항소법원에서 승인 여부를 한 번 더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승인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승인 이후에 제2연방항소법원에서도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 중간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가 과연 증권인지 아닌지 그걸 놓고 지금 다퉈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심원 판결까지 일정을 잡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 이걸 지금 중간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걸 보낼 거냐, 연방 항소법원에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보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배심원 판결 일정 자체를 양측에다가 명령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맥락적으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간 항소심을 진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SEC의 중간항소 요청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각할 권한이 있으니까 승인할 권한도 있고 기각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보여줬던 거는 맥락적으로 기각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건 XRP 반등에 큰 재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조금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2만 달러까지 빠진다라면 XRP도 정말 0.39달러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폭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가 원치 않는 움직임이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소송 이슈만 놓고 바라보자라면 중간 항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각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 자체 다시 말해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걸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애초에 자신이 없었다라면 본인이 이거를 연방항소법원에다 의견을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 법률 절차가 그런가 봐요. 사법 절차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되거나 민주당 정권 특히 이제 우악스러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정말 우악스러운 이런 할머니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이름하야 정무적인 판단이 되는 건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거지 같은 게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말이 좋아 정무적인 판단인 건지 사실 상식이 어긋나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그런 판단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대체로 개 같아요. 대체로 개 같은 판단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니까, 이름하야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어떤 민주주의의 환멸을 또 우리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기각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SEC가 제가 보기에는 헛짓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을 이런 말 안 해도 됐거든요. 안 해도 됐는데, 그러니까 말장난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법원으로 하여금 더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바보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아니 SEC는 테라폼 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아니 꼭 투자 계약의 어떤 대상이 증권일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증권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명문대 출신의 리플 변호인들은 정말 정말 이 존 디튼만도 못해요. 존 디튼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리플 변호사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 어디 듣보자 변호사, 듣보자 코인 변호사 뭐 이렇게 폄하한다는 거예요. 존 디튼 변호사를. 그런데 진짜 그런 듣보자 변호사만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플 변호인들이 뭐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깔끔합니다. 그냥 병신들이에요. 정말 이런 멘트를 왜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봐도 대체 이런 소리 왜 하는 거지?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리플 진영에서는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내내. 물론 이제 그 시끄러운 게 매수세를 붙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준 건 뭐 다행인데 바로 빠지잖아요. 조금. 그래 바로 조정이 오는 게 딱 보면 아니거든.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참 웃긴 흐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아마 머지않아서 판결을 내릴 거예요. 이 SEC의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 입장을 9월 1일인가? 그때까지 리플 측에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한 9월 중순쯤에는 SEC의 중간 항소와 관련해서는 뭔가 나올 겁니다. 법원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걸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승인할지 기각할지가 일단 나올 거고, 승인을 하게 되면 제2항소법원에서 한 번 더 판결을 할 거고, 기각을 하게 되면 SEC는 개망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뭐로? 배심원 판결. 배심원 판결로 가면 누구한테 유리해? 리플한테.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상식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결론은 봐야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 배심원들도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크립토에 대한 투자자들이든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규제기관보다는 피규제기관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크립토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XRP 추가 매수 지금 단계별로 단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